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RLC 수동소자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RLC는요, 우리가 교류 문제에서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결국 벡터 때문에 어려운 거긴 한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원리를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피카츄를 향해서 화이팅! 네, 오늘은 수동소자 RLC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가능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R은 우리가 저항이죠. 많이 보는 회로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L은 인덕터 혹은 리액터라고도 합니다. 이 친구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코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회로에 코일을 추가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요. 두 개의 전극판을 나란히 이렇게 놓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축전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RLC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인덕터, 코일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코일을 감아놓게 되면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전장이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류일 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직류일 때입니다. 근데 이 RLC가 교류로 넘어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약간 이상해져요. 이 교류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회계사 기출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류를 그릴 때 이런 사인파를 많이 그리게 되죠. 이 사인파를 우리가 주파수를 뭐라고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60번,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60Hz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코일에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플러스 줬다가 마이너스 줬다가 플러스 줬다가 마이너스 줬다가. 그러면 자기장의 형성이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계속 서로 간에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까? 상쇄를 하게 되죠. 그럼 저항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쵸? 주파수 F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L은 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항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터는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60Hz로 주게 되면 얘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교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같이 가고 여기도 플러스가 같이 갑니다. 전하가 저장이 되지 않겠죠? 전하가 저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60Hz를 만약에 100Hz로 높여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극판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하나의 도선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패시터는 주파수가 커지면 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저항값이 마치 낮은 걸로 이제 여겨지겠죠. 그래서 R이 아니라 C가 작아지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있죠. 우리 저항의 단위는 옴이죠. 근데 이 인덕터 L의 단위는요. 헨리입니다. 헨리. 그 다음에 커패시터의 단위는요. 페럿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계산을 해주려면 이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공학에서 단위를 통일해서 계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헨리와 페럿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죄다 옴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리액턴스입니다. X를 갖다 붙이고
인덕터, 그 다음에 X를 갖다 붙이고 커패시터. 그럼 얘네의 단위가 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 인덕터에 해당되는 거는요. XL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커패시터에 해당되는 건 XC라고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도를 일으키는 애니까 얘를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얘는 저장하는 친구니까 용량성 리액턴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의 공식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 XL을 2파이 FL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2파이 FC분의 1로 구해요. 아! 여기서 아까 우리가 주파수 얘기를 왜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주파수가 여기 있죠. 주파수가 여기 있죠. 인덕터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해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커지죠.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2파이 FL로 구하는 거죠. 인덕터.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터는 주파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항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공식도 2파이 FC분의 1 커패시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단위가 뭐가 된다? 전부 옴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중요한 것은 얘네가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교류에서. 방해를 하니까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위상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던 직류에서는 여러분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움직여요. 동시에 같이 손잡고 움직이는데 이 교류로 넘어오게 되면 L과 C는 전류가 늦거나 빠르거나 하는 이런 위상차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전압이랑 전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전류가 늦거나 전류가 빨리 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인덕터는 코일이라고 했죠. 이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이 자꾸 상쇄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했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전류가 어떻게 됐겠어요? 늦겠어요? 빠르겠어요? 늦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만 외우면 하나는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R 같은 경우는 V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I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R, 레지스턴스 R 같은 경우는 전압 기준일 때. 그러면 우리가 L은 만약에 이렇게 V라고 그려줄게요. 그러면 L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L에 흐르는 전류는 늦게 가야 됩니다. 늦게 가야 되니까 이 V를 지나서 그리는 거예요. V를 지나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직각으로 내려와서 그릴 수 있어요. 얘가 I, L이 되겠죠. 근데 몇 도 뒤지느냐? 각도가 중요해요. 90도 뒤지게 됩니다. 우리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럼 커패시터는요. 반대겠죠. 커패시터는 V가 이렇게 있을 때 전압보다 전류가 빨리 가는 거예요. 진상이라고 합니다. 진상. 나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I, C가 몇 도 앞서는 겁니까? 얘도 90도 앞서는 거죠. 2분의 파이만큼. 얘는 빨리.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나와요. 늦는다. 지각한다. 그래서 얘는 지상전류가 흐른다. 근데 커패시터는 빠르다고 했죠. 뭐에 비해서?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나댄다. 진상. 나대면 진상이죠. 그래서 얘는 진상전류. 둘 다 몇 도씩? 얘는 90도 느리고 얘는 90도 빠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보면 인덕터 이 지상 전류는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이 V는
아니, 커패시터는 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빠르고.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빠르죠? 근데 두 개를 내가 합치게 되면 이거를 벡터의 방향으로 봤을 때 둘이 상쇄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R, L, C 회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회로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고 커패시터도 있는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교류를 흘려주고 있어. 그러면 이 회로에서 전체 저항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다 뭐예요?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원래 구하던 것처럼 그냥 더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RLC가 나와 있을 때 교류에서는요.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란 무엇이냐? 임피던스는 결국 교류 회로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성분들을 다 합한 저항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그 원래의 저항은 이렇게 가는데 이 리액턴스는 이렇게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합인 이 임피던스는 벡터의 방향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Z의 제곱은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X, 리액턴스가 중요합니다. 우리 리액턴스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XL과 XC가 있었죠. 근데 하나는 지상이고 하나는 진상이기 때문에 둘이 상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쓸게요. 이건 틀린 말이겠죠? Z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임피던스의 총합을 구할 때는 RLC 회로에서 Z는 루트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벡터 때문에.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땐 요렇게 구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진상과 지상을 조금 이제 사인파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나타냈을 때 R 저항은 여기가 뭐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러면 요런 형상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뭐가? 전압이. 근데 내가 전류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I예요. 그러면 얘네는 두 개의 형이 같죠. 그래서 얘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L을 나타낼 때, 인덕터를 나타낼 때는 똑같이 여기도 파이, 여기 2파이라고 했을 때 전압은 똑같이 가요. 그죠? 이 전압은 똑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 인덕터는 지상 전류였잖아요. 늦는 지상 전류였죠. 지상이기 때문에 더 늦게 와야 돼요. 세타만큼, 어떤 각도만큼, 요 세타를 말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세타만큼 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세타, 여기서도 세타. 그러면 요런,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게 지상 전류. 그 다음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또 그려보면 똑같이 전압은 이렇게 걸리겠죠. 하지만 얘는 무슨 전류였죠? 진상 전류였죠. 나대는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타만큼. 그래서 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게 I, 이게 V.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인파의 모양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합성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임피던스 Z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 합성 임피던스 Z가 가장 작아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작아지는 지점. 이 합성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지점. 바로 이
L-XC가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럼 XL과 XC가 같을 때가 바로 이 합성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겠죠. 우리는 이 지점을 공진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가장 적을 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으면 이제 그 소리가 증폭이 되면서 들리는 거잖아요. 바로 다 이 공진을 이용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공진 주파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뭐 공식을 외우셔도 되지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XL과 XC가 같은 거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죠? XL은 2파이FL은 2파이FC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주파수 구하고 싶으면 주파수만 남기고 뭐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는 4, 파이의 제곱, F의 제곱, 그 다음에 LC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F의 제곱은 4파이 제곱 LC분의 1이네요. 그러면 F는 루트 씌우니까 4파이 제곱이 2파이로 나오고 루트 LC분의 1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도를 할 수 있다. 공진 주파수. 이게 뭐죠? 내가 구한 게 공진 주파수. 그러면 이 공진 주파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항, 임피던스, 최소값. 그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가 되겠죠. V는 IR이니까. 그죠? 네, 그럼 4급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RL 직렬 교류 회로에서 저항이 35mm래요. R은 35mm고 유도 리액턴스니까 XL이 45mm 때 직렬이죠.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구했죠, 우리?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이니까 9, 4, 4, 16, 25니까 50이겠네요. 네, 50이 답이 되겠다. 55. 다음, 콘덴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콘덴서는 커패시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커패시터 우리 회로에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전극판에 플러스가 모이고 마이너스가 모여서 전하를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커패시터의 역할이었는데요. 맞고요. 극판 사이에 절연체가 있어서 절로 흐르지 않죠. 그 다음에 유전율이 크다라는 거는 분극이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극이 더 잘 된다. 분극이 더 잘 된다라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 잘 분리가 되니까 저장이 더 잘 되고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증가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극판 간의 간극이 클수록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 분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용량이 증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전 용량과 관련된 공식도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그래서 정전 용량은 유전율 곱하기 요 A는 전극판의 면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반비례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일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이죠. 자, 다음 코일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이죠. 코일은 우리 요게 코일이죠. 우리 인덕터라고 한다. 그래서 콘덴서 성분을 제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왜? 둘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우리 커패시터랑. 그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서 공진점을 찾아내면 최대 전류를 흘릴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변화를 완화시키고자 할 때 인덕터는 전류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류의 변화를 완화시키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인덕터입니다. 전압의 변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전압을 저장하고 있는 콘덴서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럼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큰 저항이 필요하죠. 왜? XL은 우리가 2파이FL로 구하니까 비례하죠. 그 다음에 전류보다 전압의 위상을 빠르고자 할 때 맞죠? 우리 지상 전류라고 하잖아요. 이 인덕터는. 그러면 전압보다 느린 거죠. 그래서
전류보다 전압의 위상을 빠르고자 할 때 말장난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답은 나입니다. 자, 그 다음 유도 리액턴스 XL의 공식은 무엇인가요? 외웠잖아요. 2파이 FL. 그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그 다음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의 및 저항에 의한 합성 저항 죄다 더하면 뭐라고 했죠? 임피던스라고 했죠. 그 다음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덕터는 헨리,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페럿이라고 했습니다. 네, 답 나. 이제 3급 문제. 자,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코일 L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옳게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XL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뭐였죠? 지상전류였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받아요. 전류가 좀 늦게 옵니다. 네, 그래서 전류가 작아지다가 커지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전류가 작다가 점점 커지는 거 이제 찾으시면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류가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커질 수 있나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일정한 수준에서 멈춰야겠죠.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다. 다음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낸 것은 이죠. 우리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 삼각형에 의해서 이게 Z고 이게 리액턴스고 이게 R이다. 그래서 벡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제곱 루트 씌운다고 했죠? 그래서 R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답 나. 자, 다음 이것도 3급 문제죠. RLC 직렬 회로에서 XL과 XC가 같을 경우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루트 Z 임피던스는 R의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었는데 이 L-C가 뭐가 되면 같아서 0이 돼버리면 공진이 온다고 했죠. 최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최대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전류가 최소로 된다. 틀렸죠. 전류는 최대가 되죠. 왜? 임피던스가 제일 작아졌으니까. 그 다음 임피던스가 최소로 된다. 맞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R만 남죠. R만 남으니까 R은 전압과 전류가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상이라고 했죠. 동상.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 다 틀렸습니다. 답 나. 그 다음 용량성 리액턴스 XC와 주파수 F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여러분 XC 어떻게 구해요? 2파이 FC분의 1로 구하죠. 결국 뭘 알 수 있어요? 이 XC와 주파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에 해당하는 그래프 찾으면 되죠. 이거 아니죠? 점점 증가하니까 아니죠? 얘도 점점 증가하니까 아니죠. 답 가가 되겠다. 자, 다음 2급 문제죠. XC 30, XL 40, R 20. 교류 60Hz 240V 병렬 회로네요. 그랬을 때 전체 전류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중요해요. 전체 전류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병렬 회로니까 이렇게 3개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위에 XC가 30옴, 그 다음에 XL이 40옴, 그 다음에 R이 20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240V 지금 인가하고 있는데 240V는 병렬이니까 다 똑같이 걸릴 거죠. 하지만 뭐가 다르죠? 각각의 전류가 다르게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IC와 IL과 IR을 다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이거 교류 회로잖아요. 항상 벡터 합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IT를 구할 때는 루트 똑같이 IR의 제곱 더하기 IL-IC의 제곱으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임피던스 구하듯이 벡터 합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해볼까? I부터 다 구해야겠죠. 여기에 IR은
I는 R분의 V죠? 20분의 240이니까 12A 나올 거고요. 얘는 40분의 240이니까 4, 6에 24, 6A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 8에 24, 8A 나오겠네요.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해보면 루트 1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IL은 6A 나왔으니까 6-8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2는 4. 2의 제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답은 나가 됩니다. 그 다음 자, RL 직렬 회로에서 R 3옴 XL이 5옴일 때 합성 임피던스 얼마인가요? 이거 너무 쉽죠? 3은 9 더하기 5, 25 루트 씌우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것도 계산기 두들기시면 5.8 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교류 RLC 직렬 회로에서 어떤 경우에 동상전류. 동상이라는 거는 뭐만 남았을 때? R만 남았을 때. 지상전류, 진상전류를 발생시키는 LC는 없는 회로. 둘이 합이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동상전류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XL과 XC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메가라는 게 나오는데 오메가가 2파이F가 오메가 각속도예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외우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원래대로 아는 거대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2파이FL은 2파이FC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근데 2파이F가 각속도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나가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1급 문제입니다. 유도 리액턴스 10옴과 저항 RL 회로죠. 연결한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 걸 IS,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한 걸 IP, 서로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문제에서 그래서 위상이 몇 도 늦고 몇 도 뭐 빠른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죠? 일단 주어준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IS 얘는 직렬이죠. 그럼 내가 하나는 저항, 하나는 코일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근데 여기에 100V를 지금 인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00V 똑같이 인가해 주고요. 여기도 10옴, 여기도 10옴, 여기도 10옴, 여기도 10옴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R이고 얘는 XL. 얘는 R이고 얘는 XL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류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이 전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직렬일 때는 전류가 다 똑같이 걸리죠.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전류가 나눠지죠. 그래서 얘는 보아하니 합성 전류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전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둘이 모양은 결국 다르지만 합성 벡터 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위상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임피던스 구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Z고 이게 X고 이게 R이었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R이 10, X도 10이죠. 그러면 이 세타가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몇 도? 45도 나오죠? 두 변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45도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류 전원 전압에 연결된 RLC 직렬회로에서 공진이 발생했대요. 최대값이 되는 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답 나. 우와, 네, 힘들었죠. RLC에 관련된 이제 풀 수 있는 1급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기억을 해볼까요?
교류 회로에서 우리가 구하는 합성 저항은 합성 임피던스라고 부른다. 이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억을 해봐야 하고, 그래서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죠. XL-XC를 하는 이유는 얘가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지상전류, 하나는 진상전류. 인덕터가 지각, 느린 애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진상, 나대는 애입니다. 빠른 애예요. 뭐가? 전류가. 그래서 걔네 둘은 상쇄되니까 서로 빼줘야 돼요. 그리고 제곱하면 어차피 음수는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위를 맞춰줘야 한다. 우리가 맨날 쓰던 건 옴이죠? 근데 인덕터는 L, 헨리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페럿을 쓴다고 했죠? 얘네 단위를 우리가 통일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옴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리액턴스로 바꾼다. 맞죠? 그래서 XL은 2파이 FL로 바꾸고 단위는 옴이 된다. 그리고 XC는 2파이 FC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주파수와 반비례한다. 인덕터는 주파수와 비례한다. 공식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지점 어떻게 구할까요? XL과 XC가 0이 되면 되죠. 둘이 더해서. 그래서 둘이 같으면 됩니다. XL과 XC가 같을 때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요. 그럼 흐르는 전류는 반대로 최대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공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좀 많긴 했는데 우리 좀 진화한 것 같지 않나요? 자, 다 같이 삐까삐까